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스 코리안 토픽 김쌤입니다. 자, 오늘은 토픽 2 단어 명사를 공부하는 6번째 시간입니다. 그쵸? 오늘은 어떤 단어가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 볼게요. 네, 여러분 첫 번째 단어는 더위인데요. 더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특히 무슨 계절? 네, 여름에 많이 듣는 말이죠. 네, 여름. 그래서 아주 더운 그런 에너지 같은 것을 더위라고 하는데요. 자, 더위를 피해요. 피하다는 avoid죠. 그래서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보통 이 더위가 시작되는 여름철에 바다가 있거나 계곡이 있는 곳으로 여행을 갑니다. 그쵸?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더위를 피하는 것을 피서라는 말을 쓰고요. 네, 그래서 여름에 휴가철이 있죠. 휴가철. 휴가철은 회사원들이 학생들에게 방학이 있듯이 회사원들에게는 어떤 그 베이케이션 시즌이 있어요. 그때 정말 더울 때는 더위를 피해서 회사원들이 여행을 많이 갑니다. 그래서 더위를 피하다, 더위를 피하기 위해 잠시 커피숍에서 커피숍에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도구는 여러분 툴입니다. 툴. 요리할 때도 도구가 필요하죠. 네, 물론 그 요리 도구라고 하진 않고 조리 기구라는 말을 쓰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도구는 툴 같은 것을 이용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파게티를 먹을 때 포크를 사용하죠. 그런 것들을 도구라는 말을 씁니다. 도구. 아니면 무엇을 고칠 때 드라이버를 사용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모두 도구라고 할 수 있겠죠. 도구. 자, 도난은요, 동사로 이야기했을 때는 도난당하다 이렇게 쓸 수 있는데요. 도난사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도난사고는 뭐냐면, 집이나 어떤 회사에 아니면 어떤 가게에 물건이 없어진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냥 없어진 것이 아니라 도둑이 그 물건을 가져갔을 때, 그런 사고를 도난사고라고 하죠. 도난사고. 그래서 그것을 도난을 당한 것을 도난당하다 이렇게 피동사로 쓸 수도 있죠. 그래서 도난하다 이렇게 쓰이진 않아요. 도난이란 그 단어 자체가 도둑에게 무엇을 뺏긴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단어 안에 도난을 당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난, 신고해야 되죠. 도난 당하면. 그리고 도난, 사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도망가다, escape를 이야기하죠. 예를 들어서 어떤 도둑이 물건을 딱 훔쳤을 때 그때 경찰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어때요? 막 도망가죠. 그래서 escape, 도망가다 라는 말을 쓰고요. 도망치다 이런 말도 있어요. 도망치다. 도망가는 사람을 도망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네, 도자기는 여러분 이렇게 생긴 곳이 박물관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약간 항아리처럼 생긴 이런 것들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긴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네, 맥주병이 아닙니다, 여러분. 맥주병 같네, 진짜. 도자기 만들죠, 이렇게. 도자기 공장도 있고, 또 어린 아이들은 이렇게 도자기 만드는 곳에 가서 직접 도자기 체험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왜 여러분 되게 유명한 영화를 보면 도자기를 이렇게 만드는 그런 장면들도 있고요. 그래서 도자기 축제 이런 것도 있고요, 한국에. 그래서 보통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뭘로 만드나요, 여러분? 네, 흙으로 만들죠. 흙으로 이렇게 빚죠. 그래서 도자기라고 합니다. 도자기. 자, 독립은요, independence를 말하는데, 독립하다, 독립적이다, 이런 단어로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의미로 쓸 수 있는데, 독립하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부모님에게서 독립했다라고 쓸 수 있어요.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했습니다. 라고 하면 부모님과 같이 살다가 뭐 여러분들이 한국으로 유학을 온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따로 살죠. 아니면 또 같이 한국에 살다가 이제 직장이나 학교 때문에 다른 도시로 갈 경우에 부모님과 따로 떨어져 사는데 그것을 독립하다라고 쓰고요. 사실 독립하다라는 의미는 좀 경제적으로 독립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집만 따로 사는 것은 아니고 집은 따로 사는데 또 그런 혼자 살면서 필요한 모든 그런 비용 같은 것도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경제적으로도 뭔가 책임을 진다라는 의미에서 독립하다라는 말을 쓰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독립적이다라고 하면요. 독립적인 사람 이렇게 쓰여요. 독립적인 사람. 예를 들어서 본인 스스로 잘하는 사람들 있죠.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하나하나 도와주지 않아도 스스로 자기의 일을 책임지고 스스로의 할 일을 알아서 찾아서 하는 그런 사람들을 독립적인 사람. 그리고 독립적이다. 독립적으로 생활하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독립적인 사람인가요? 자, 독립적이다와의 반대는 의존적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rely on 이거겠죠. 의존적이다. 다른 사람이 있어야 돼. 그쵸? 스스로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많이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의존적이다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독립적인지 의존적인지 네,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고요. 그러면 그 다음 단어 한번 볼게요. 네, 그 다음 단어는 동의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동의하다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언제 많이 쓰냐면 토론에서도 많이 쓰고 54번 쓰기에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그런 내용에서도 쓸 수 있고 그리고 듣기 지문에서도 듣기 1, 2, 3, 4번 보기에서도 동의하다 뭐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죠. 동의하다는 agree라고 해서 찬성하다라는 뜻이고요. 반대하다는 비동의하다. 요거는 많이 못 들어봤을 거예요. 반대하다 이렇게 단어를 많이 들어봤겠죠. 그쵸? 그래서 동의하다, 찬성하다 의미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동이 들어간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동료라고 하면 여러분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 있죠? 동료라는 말을 써요. 근데 사장님한테 동료라는 말을 쓰진 않고요. 여러분 팀 사람들 그렇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동료라는 말을 쓰고 동창은 같은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을 동창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간혹 동창 모임 이런 거 하죠. 그래서 뭐 초등학교 동창 모임이라고 하면 같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 모여서 또 나이가 들어가지고 뭐 식당에서 오랜만에 만나고 이런 것들을 동창 모임이라고 하죠. 자, 동호회는 클럽이에요, 여러분. 클럽. 근데 동호회에 가입하다라고 하면 이거는 join 들어가는 건데요. 동호회, 요즘 많이 하는 동호회들 뭐 등산 동호회도 있고요. 댄스 동호회도 있고 뭐 농구 동호회도 있고 사진 동호회도 있고 이런 동호회 많이 있죠. 자, 그러면 대학교에도 클럽이 있죠, 여러분. 대학교에 있는 클럽은 동호회가 아니라 동아리 이것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네, 동아리라는 말을 씁니다. 자, 두께는 명사인데요. 여러분 두껍다, 얇다 알죠? 그래서 두께가 뭐 많이 두꺼워요. 이렇게 써요. 두께가 뭐라고요? 두껍고 얇은 정도가 뭐 많이 얇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넓이는 넓다, 좁다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넓이가 넓다, 넓이가 좁다 이렇게 쓰고 높이는 높고 낮다를 씁니다. 그래서 높이가 뭐 1m 정도 돼요. 아니면 높이가 많이 높아요. 이렇게 쓴다는 거. 그래서 두께, 넓이, 높이 이렇게 명사처럼 쓸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면 되고요.
자, 등록하다는 레지스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토픽 시험을 신청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청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돈도 내고 이제 등록을 해야 되죠. 또는 랭귀지 스쿨을 다닌다. 그러면 그것도 신청한 후에 돈을 내고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등록하다, 그렇게 대학교 등록하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자, 마무리하다. 마무리는 이제 끝내다 라는 뜻이에요. 끝내다. 자, 뭐 오늘 숙제를 다 마무리할 거예요 라고 하면 오늘 숙제를 다 끝낼 거예요 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단어들이었죠, 여러분? 자, 그러면 또 다음 단어 한번 볼게요. 네, 여러분 다음은 마음씨라는 단어인데요. 자, 마음씨의 사전적인 의미는 마음을 쓰는 태도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씨가 곱다라는 것은 곱다는 사실 아름답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쓰는 것이 마음을 쓰는 그 태도가 참 아름답다. 즉 마음이 참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또 마음씨가 좋다. 이렇게도 써요. 마음씨가 좋다. 그 얘기는 뭐예요? 마음이 참 좋은 사람이다. 이런 뜻이겠죠. 자, 말다툼이라는 단어, 말싸움이라는 단어 들어봤죠, 여러분? 말로 싸우는 거예요. 말다툼하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누구와 과 말다툼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남자친구와 말다툼했어요. 남자친구와 말싸움했어요. 같은 뜻이고 누가 맞아, 누가 잘못됐어. 그것을 막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말다툼하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말다툼하다. 자, 맞벌이는 뭐냐면요. 맞벌이 부부라고 해요. 부부는 알죠? 남편과 아내를 부부라고 하는데 맞벌이 부부면 남편도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아내도 일을 해서 돈을 버는 둘 다 돈을 버는 부부를 맞벌이 부부라고 하고요. 둘 중에 한 명만 일하고 돈 벌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외벌이라고 합니다. 외벌이. 근데 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참 많죠. 맞벌이 부부가 참 많고 또 아이를 키우는데 또 집중하는 사람들은 또 한 명이 돈을 벌고 한 명은 아이를 케어하는 그런 외벌이, 네, 외벌이도 많이 있습니다. 자, 매력. 매력은 attractive를 이야기하죠. 즉,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어떤 힘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즉, 매력에 빠지다라고 하면 이것은 얼굴이 예쁘고 잘생기고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너무 매력이 있어서 자꾸 마음이 끌리고 내 마음이 자꾸 그 사람에게 가고 그 사람의 어떤 잘생기고 예쁜 것을 떠나서 그 사람이 좋고 약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매력에 빠지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의 매력에 빠지다는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매력적이다라는 뜻이겠죠. 매력적이다. 외모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목소리, 보이스가 정말 매력적이다. 야, 그 가수는 정말 매력적인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쓸 수 있고, 자, 저 모델은 진짜 매력적으로 생겼다라고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예쁘고 잘생겼다가 아니라 뭔가 나도 모르게 나의 마음이 자꾸 그 사람에게 가는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한국 배우나 가수 중에 매력적인 연예인이 누가 있죠? 선생님 정국이밖에 생각이 안 나네. 물론 정국이는 잘생기기도 잘생겼지만 잘생긴 것만 있다고 매력적이라고 하진 않아요, 여러분. 잘생겼고 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끌죠. 그래서 참 매력적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매진은 여러분 솔드아웃이죠. 솔드아웃. 다 팔린 것을 이야기해요. 다 팔렸다. 그래서 표가 매진되었다라는 말을 쓰죠. 콘서트 표가 뭐 3초 만에 다 매진되었다. 이런 식으로 쓰고요. 뭐 마스크가 매진되었다 라고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sold out이다. 다 팔렸다. 자, 매체는 무엇을 전달한다 라는 뜻을 무엇을 전달하는
것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TV 또 뭐 라디오 그쵸? 뭐가 있어요? 뭐 유튜브 TV나 라디오,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정보 같은 것을 전달하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신문도 그렇고요. 책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 것들, 즉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특히 신문, 책, TV, 라디오, 유튜브 같은 것은 대중매체, 매스죠. 대중이 여러 사람들, 대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매체를 대중매체라고 하죠. 대중매체. 네, 마지막은 맨발. 맨발은 뭐예요? 양말도 신지 않고 신발도 신지 않은 상태를 맨발이라는 말을 쓰죠. 맨발. 맨손은 그럼 뭘까요? 손에 아무것도 없다. 단순히 그런 뜻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집들이에 초대를 받았는데 아무것도 안 사갔어. 그러면 어떻게? 진짜 미안해. 내가 오늘 맨손으로 왔어. 미안해. 그러면 또 아유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면 집들이 하기 전에 주인이 손님에게 뭐라고 해요? 그냥 맨손으로 오라고 하죠. 맨손으로.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고 가져오지 말고 그냥 손 가볍게 맨손으로 오세요. 손에 nothing, 아무것도 없이 오세요. 바로 이것이 맨손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마지막 단어 맨입까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맨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죠. 맨발, 아무것도 신지 않은 발, 맨손, 아무것도 없는 손. 자, 그럼 맨입은 아무것도 없는 입. 자, 어떤 상황에서 많이 쓰이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누구에게 사과를 하거나 미안해라고 사과하거나 누구에게 좀 어려운 부탁을 할 때 그냥 말로만 미안해 아니면 말로만 고마워 말로만 축하해 이렇게 입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을 맨입이라고 하는데요. 좀 이거는 약간 부정적인 상황에서 쓰일 수도 있어요. 너는 뭐 맨입으로만 고맙다고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쓰일 수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부탁을 하면서 너는 맨입으로 다 그렇게 뭐 모든 문제를 해결하니?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다. 그래서 맨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뜻한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의 단어를 마무리해 볼게요. 자, 여러분 오늘도 좀 재미있는 단어들이 많이 있었을까요? 단어가 몇 개 없는 것처럼 보여서 나 언제 단어 다 외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선생님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든지 단계별로 그쵸? 스텝 바이 스텝으로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아는 단어가 갑자기 짠! 하고 정말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네, 매일매일 열심히 하는 네, 그런 습관을 기르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명사 7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